춘심아, 네 머리는 내가 꼭 올려준마. 기다리거라. 아잉, 정말요? 기다리겠어요, 나으리. 삶의 지혜와 따뜻한 위로가 담긴 이야기의 숲, 담밤야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옛말에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지요. 겉보기엔 번지르르 해도 속은 시고 맛없는 과일을 빗댄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이 옥같이 고와도 마음이 독사 같으면 곁에 둘 수 없고, 얼굴이 공보여도 마음이 비단결 같으면 천하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모습에 홀려 패가 망신할 뻔한 철없는 남편과 그를 구해낸 지혜로운 공보 아내의 통쾌한 한판 승부입니다. 충청도 어느 고을에 남들이 보기엔 참으로 기묘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칠성은 키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하여 저작거리에 나가면 처녀들 가슴을 설레게 하는 천하의 미남이었습니다. 반면 아내 박씨는 어릴 적 앓은 천연두 자국으로 얼굴이 공보인 데다 덩치도 산만하여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짝이라 혀를 찼습니다. 어휴, 이놈의 팔자야. 거울 속 내 얼굴은 이리도 훤한데 고개를 돌리면 매주덩이가 앉아있으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저런 곰보랑 살아야 한단 말인가? 칠성은 하루 종일 거울만 들여다보며 신세 한탄이나 하는 한량이었습니다. 반면 아내 박씨는 남편이 구박을 하건 말건 묵묵히 배를 짜고 농사를 지어 집안 살림을 불려나갔습니다. 비록 얼굴은 얼었지만 그녀의 손끝은 야무졌고 샘은 대감집 꽃간지기보다 빨랐습니다. 여보, 거울 좀 그만 보고 이리 와서 새끼 좀 꼬아요. 올가을 추수에 쓸 가마니가 모자랍니다. 에잉, 시끄러워. 이 옥골 선풍 같은 손으로 거친 집 풀아기를 만지라고? 남들이 보면 흉본다 흉봐. 나는 나가서 세상 돌아가는 공부나 하고 올란다. 칠성은 갓을 삐딱하게 쓰고 부채 하나를 든 채 집을 나섰습니다. 공부는 무슨 저작거리를 쏘다니며 폼이나 잡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박씨는 멀어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허우대만 멀쩡하면 뭐하나. 속이 텅 빈 강정인 것을. 그래도 내 서방이니 어쩌겠어. 밥은 굶기지 말아야지. 박씨는 남편이 철이 들기를 기다리며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논도 사고 밭도 사며 가세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곡간이 차오를수록 칠성의 허파에는 헛바람만 잔뜩 들어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헛바람은 기어이 사단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읍내장터에 새로운 기방이 들어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특히 그곳에는 한양에서 내려왔다는 절세미녀 기생 춘심이가 있다는 소문에 고을 한량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소문 듣고 빠질 칠성이 아니었지요. 칠성은 쌈짓돈을 털어 기방 월양루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가 이 고을 제일 가는 미남 칠성이 왔다. 기방 문이 열리고 꽃향기와 함께 춘심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옥 같은 피부에 앵두 같은 입술, 살짝 치켜올린 눈매가 여우처럼 유염했습니다. 칠성은 춘심이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집에 있는 공보 아내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선녀가 강림한 듯 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 시골 구석에 이리도 준선 도련님이 계셨단 말입니까? 제 눈이 호강을 하네요. 호호. 허허, 그렇소? 내가 좀 인물이 괜찮지? 허허허. 춘심이는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칠성의 옷차림은 번지르르 하지만 눈빛이 멍청한 것을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춘심이는 칠성에게 콧소리를 내며 술을 따랐습니다. 도련님 같은 분이 어찌 이런 시골에 묻혀 계십니까? 한양에 가시면 정승 판서대
사위가 되고도 남았을 텐데 아까워라. 그렇지. 내 말이 그 말이다. 내 마누라가 곰보라 내 앞길을 막고 있어. 칭찬에 약한 칠성은 술이 몇 순배 돌자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왕서방이라 불리는 사내가 슬며시 합석을 청했습니다. 그는 춘심이와 한패인 전문 타짜였습니다. 어이쿠, 춘심 아기씨가 귀한 손님을 모셨구려. 내 오늘 기분이 좋아 한턱 내겠소. 도련님, 심심풀이로 투전이나 한 판 하시겠소? 돈 놓고 돈 먹기 아주 쉬운 노름이지요. 투전. 에이, 나는 점잖은 선비라. 그런 상스러운 건 어머, 도련님,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요, 뭐. 그리고 이 춘심이 몸값 치러주실 돈을 버시려면 큰 배포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돈 많은 대장부가 좋던데. 돈 많은 대장부. 그 말 한마디에 칠성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투전판에서 큰 돈을 따서 춘심이 머리를 올려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망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처음에는 왕서방이 일부러 돈을 잃어주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이 도박의 천재인 줄 착각했습니다. 하하, 봤느냐? 내가 패를 주면 천하가 내 것이다. 춘심아, 기다려라. 내가 기와집 한 채 값을 따서 너를 데려가마? 하지만 그것은 늪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왕서방은 판돈을 키웠고 칠성은 가져온 돈을 모두 잃기 시작했습니다. 본전 생각이 난 칠성은 아내 몰래 집안의 쌀가마니를 팔고 소를 팔고 급기야는 논문서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보름달이 뜬 어느 밤, 월양루의 밀실, 칠성의 눈은 퀭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칠성이 가져온 집문서와 전 재산이 왕서방 쪽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칠성에게 남은 것은 입고 있는 옷가지뿐이었습니다. 쯧쯧, 도련님. 오늘은 운이 안 따르시네. 이제 그만 집에 가시지요. 빈털털가 되셨는데. 대장부인 줄 알았더니 껍데기뿐이었네. 이제 볼 일 없으니 나가세요. 춘심아, 한 판만, 딱 한 판만 더 하면 내가 다 찾을 수 있다. 제발 기회를 다오. 이거 놓으세요. 돈 없는 사내가 무슨 매력이 있다고. 꼴 보기 싫으니 썩 꺼져요. 사랑했던 여인의 싸늘한 멸시. 그것은 칠성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왕서방이 넌지시 미끼를 던졌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도련님 댁에 일 잘하는 마누라가 있다고 들었소만. 마누라? 내 청나라 상단에 일꾼이 좀 필요한데 덩치 좋고 힘센 여자가 필요하거든. 도련님 마누라를 거시오. 내가 값을 후하게 쳐서 판돈으로 빌려드리리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아내를 판돈으로 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노름 귀신에 씌인 칠성의 귀에는 악마의 속삭임이 구원의 동아줄로 들렸습니다. 꽃처럼 어여쁜 춘심이를 바라보며 그래, 그 곰보 마누라 알게 뭐야. 내 춘심이만 가질 수 있다면야 조소 내 마누라 박씨를 판돈으로 걸겠소. 대신 이번 판은 단판 승부요. 호기롭게 마누라를 판돈으로 걸겠다는 문서에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칠성은 마지막 패를 뒤집었습니다. 왕서방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패를 공개했습니다. 결과는 칠성의 참패였습니다. 하하하, 내가 이겼소. 자, 이제 이 집문서와 논문서, 그리고 도련님 마누라는 다 내 것이오. 여봐라, 당장 가서 곰보 마누라를 끌고 오너라.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칠성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네 집 앞에는 왕서방과 춘심이 그리고 덩치 큰 왈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대문을 부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 서방이 너를 나한테 팔았다. 짐 싸서 나오너라. 집안에 있던 박 씨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울고불고 매달리는 대신 아주 차분하고 서늘한 눈빛으로 왈패들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몽둥이가 아닌 커다란 돛박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디서 개가 짖나 했더니 남의 남편 홀려 등쳐먹는 사기꾼들이었구나. 내 남편이 쓴 각서 어디 한번 보자. 박 씨의 당당한 기세에 왕서방과 춘심이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왕서방은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아주머니 배포가 마음에 드는구려. 좋소. 남편 빚을 갚겠다. 그럼 나와 투전 한판 하시겠소? 아니, 투전은 속임수가 난무하는 법.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소. 내가 이기면 남편의 각서와 빈문서를 다 내놓고 당장 꺼지시오. 만약 내가 지면 이 집과 나까지 군말 없이 따라가리다. 호, 매주덩이 주제에 무슨 재주를 부리시려고. 좋아요. 어디 한번 드러나 봅시다.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하니 쌀과 콩으로 승부를 봅시다. 박 씨는 부엌에서 커다란 뒤주와 돛박 그리고 검은 콩 한 자루를 마루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콩 자루를 왕서방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와르르 쏟아지는 검은 콩들이 마루를 가득 채웠습니다. 자, 여기 검은 콩이 있소. 왕서방, 당신이 그 큰 손으로 콩을 한 줌 꽉 쥐어보시오. 그리고 그 안에 콩알이 몇 개인지 맞춰보시오. 만약 당신이 맞히면 내가 지는 것이요. 못 맞히면 내가 쥐어서 맞춰보리다. 뭐요? 콩알새기? 하하하. 이런 아이들 장난 같은 걸 내기라고. 왕서방은 비웃으며 콩을 한 줌 큼직하게 쥐었습니다. 그는 평소 주사위 무게도 기가 막히게 맞히는 타짜였습니다. 손안의 감각으로 대충 짐작했지요. 묵직한 걸 보니 150개, 아니 153개. 자, 그럼 세어봅시다. 춘심이가 옆에서 콩을 세었습니다. 결과는 162개였습니다. 왕서방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손안의 콩 개수를 정확히 맞히는 건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에이, 서방님도 참, 한 줌에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여자가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억지? 그럼 내가 해보지. 나는 정확히 120개를 쥐어보겠소. 웃기지 마시오. 그게 가능하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소. 박 씨는 숨을 깊게 들이쉬더니 눈을 감고 콩 무더기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녀의 투박하고 거친 손이 콩알들을 감싸 쥐었습니다. 매일 가족들 밥을 짓기 위해 콩을 불리고 쌀을 씻으며 수만 번 반복했던 그 감각. 자식과 남편 입에 들어갈 밥알 개수까지 헤아리던 어머니의 손길이었습니다. 자, 세어보시오. 말도 안 돼. 정확히 120개야. 이럴 수가. 사기다. 내년 손에 자석이라도 붙은 게냐? 왕서방과 춘심이는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 씨는 돛박을 들어 왕서방의 코앞에 들이댔습니다. 이놈들아, 나는 매일같이 이 콩을 만지고 다듬으며 내 식구들 배를 채웠다. 너희가 눈먼 돈을 쫓아 주사위나 굴릴 때 나는 땀 흘려 농사 짓고 곡식의 무게를 손끝으로 익혔단 말이다. 이것이 바로 땀의 무게다. 박 씨의 기세에 눌린 왕서방은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때 칠성이 방문을 열고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는 아내의 승리를 목격하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 약속대로 이 각서는 찢어버리겠소. 그리고 왕서방, 당신 주머니에 있는 그 주사위 한번 꺼내 보시오. 아까부터 짤그랑 소리가 나는 게 영 거슬리던데. 무슨 소리요? 박 씨는 왕서방의 멱살을 잡고 품속에서 주사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돌멩이로 주사위를 내리쳤습니다. 빡 하는 소리와 함께 주사위가 깨지고 그 안에서 납덩이가 굴러나왔습니다. 역시 납을 넣어 무게를 조작했구나. 감히 내 남편을 상대로 사기를 쳐. 여봐라. 당장 관아에 고발하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사기 행각이 들통난 왕서방과 춘심이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마당에는 찢어진 각서 조각과 멍하니 서 있는 칠성, 그리고 씩씩거리는 박씨만 남았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마당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씨는 바닥에 떨어진 콩알들을 하나하나 주워 다시 자루에 담았습니다. 단 한 알의 곡식도 허투루 버리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칠성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다 끝났소. 집문서도 찾았고 빚도 없앴소. 이제 당신이 그리도 원하던 춘심이한테 가보시오. 나는 이 집에서 나갈 테니. 부인. 칠성은 박씨의 흑투성이 치맛자락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춘심이의 화려한 비단옷보다 아내의 낡은 무명옷이 더 빛나 보였습니다. 춘심이의 교태 어린 웃음보다 아내의 투박한 손마디가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곰보 자국으로 얼룩진 아내의 얼굴이 사실은 자신을 위해 흘린 피눈물의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었소. 옥을 돌이라 하고 돌을 옥이라 했으니 내 눈을 파버려도 시원찮소. 부인, 제발 나를 버리지 마시오. 당신이 매주덩이가 아니라 내가 똥멍청이였소. 앞으로는 평생 당신 머슴으로 살겠소. 제발 용서해 주시오. 박씨는 한참 동안 우는 남편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손을 뻗어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온기는 따뜻했습니다. 머슴으로 산다 했소? 그럼 당장 저 콩밭이나 매러 갑시다. 밥값은 해야지. 가겠소. 콩밭이 아니라 자갈밭이라도 매겠소. 그날 이후 칠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갓을 벗어 던지고 머리띠를 동여맨 채 아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농사일을 배웠습니다. 물론 춘심이는 다른 고을에서 또 사기를 치다 관아에 잡혀갔다는 소문이 들려왔지요. 사람들은 칠성을 보며 공보 아내 덕에 사람 됐다며 칭찬했습니다. 칠성은 이제 아내의 공보 자국이 보조개처럼 예뻐 보인다며 팔불출 소리를 하고 다닌답니다. 신원서판이라 하여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먼저 본다지만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그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에 있습니다. 칠성은 화려한 껍데기에 속아 진짜 보석을 버릴 뻔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혹시 투박하고 낡았지만 여러분을 지켜주는 진짜 보석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오늘 그분께 따뜻한 고마움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시원한 사이다와 따뜻한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담밤여화의 다음 온기를 함께 나눠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담밤여화에서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